네, 한국적방송 여성재치호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 달성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주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려봤더니요. 평균 2.5점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직장인의 33.3%는 스스로에게 3점을 줬고요. 또 31.5%는 2점만 줬다고 하는데요. 자기 개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1.7%가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들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을 26.9%가 했다고 합니다. 결과로 보니 조금 아쉽고도 또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을 놓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코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시간은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심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질문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합니다. 네네.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어디 다니느냐 물어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데 다니면 으쓱하게 되는 거고 남들이 네. 모르는 데 다니면 굉장히 내가 이상한 바로 대답 못하죠. 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들어가죠. 사실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무슨 일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어디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회사나 어디에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취업 성공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일로서 그걸 훈련을 해서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걸 갖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네네. 오늘부터 질문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일 하세요? 아, 무슨 일 하세요? 네. 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예,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딱 정확하게 구축을 해놓고 어디 가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런 시간 지금 보내고 있죠. 자,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자신만의 고유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 직접 만나고 오셨나요, 대표님? 이분은 저희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굉장히 다가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음악이 없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적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딱 그 대사랑 사실 드라마든 뭐든 이 음악이 주는 효과 때문에 감동이 더 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영화 음악 감독이고 네. 다큐멘터리 음악 감독으로서 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에 이 작품을 했던 음악 감독이십니다. 아, 그래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최초의 분을 만나오셨네요. 네. 그런데 저는 대표님 항상 이렇게 여성 최초 분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그런 분들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그분 작업, 곡이나 뭐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분이 했던 작품을 그냥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네. 하고 아실 텐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올드보이, 아, 네. 아저씨. 네. 늑대소년, 오. 뭐 황제 펭귄, 팽이와 소미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 MBC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많이 봤던 아마존의 눈물, 아, 북극의 봤어요. 눈물, 네네. 남극의 눈물 이런 눈물 아. 시리즈를 전부 다 이 감독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함을 말씀 안 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심현정. 그쵸, 네. 예.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님이라고 예, 감독님. 음악 감독. 예, 네. 이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3T로 이분의 능력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T는 저희가 재능 그리고 훈련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뉘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탤런트. 예, 이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재능을 알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처음부터 음악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죠. 이분도 네네. 다른 사람과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피아노 하나쯤은 다 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피아노를 좋아해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이 피아노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아노에 별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뭐 어떡해요. 네. 좌절한 거죠. 자기가 네네. 피아노가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피아노를 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오빠가 작곡가였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청음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는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거를 오빠가 발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피아노에도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능력이 네네. 없지 않았으니까 오래도록 했겠죠. 그런데 네네.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북의 바로크 시대의 음악 연주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해서 파이프 오르간이나 네네.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을 테스트하는 게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라 피아노로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재능이 그쪽에서 없었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분이 작곡가 오빠의 말을 가지고 오빠가 큰 몫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여지까지 지금 쭉 지켜보면 자신의 재능을 찾은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재능이 없는 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재능이 내 재능이 되기도 하니까 네네. 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갑자기 딱 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거 실제로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음악 없이 이렇게 악보만 보고 하는 걸 시창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럴 때 이거를 보고 그걸 그냥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작곡을 네네. 하다 보니까 발견한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하고 작곡에 굉장히 맞구나. 그런데 작곡가들이 전부 다 영화 음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이 뉴욕 이제 대학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영화에 음악을 삽입해 갖고 발표하는 게 본인의 과제였는데 그걸 하다 네네. 보니까 이 영화 음악에 되게 재능이 있다라는 걸 칭찬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길을 가리라 생각하고 본인이 영화 음악계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한국의 어떤 영화판이라고 할까요? 영화 문화가 사실 여성들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셔갖고 여성 최초의 타이틀을 다셨다니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을까요? 이분의 훈련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훈련법 중에 하나는 술 문화에 빨리 익숙해진 거. 왜냐면 네네. 남자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무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여성성을 강조해봤자 어차피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였을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거. 그렇죠. 네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길은 술을 마시는 그렇게 하는 거였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이분이 그러니까 작품을 맡게 된 계기가 아마 그렇게 지루하게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올드보이에 대한 그 영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게 입봉이라고 한대요. 근데 본인이 네. 입봉한 작품이 올드보이인데 그 당시 본인의 답답했던 현실하고 이 속상하고 억울했던 심정이 올드보이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드보이 음악 저 지금 기억나거든요. 느낌 굉장히 어두우면서 영화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지만 웅장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제 본인의 그게 그대로 묻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했고 이 음악 감독을 하는 사람도 어차피 피아노나 이런 연주는 7시간 이상을 하루에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이 훈련법에는 딱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인풋이 곧 아웃풋이다. 음악만큼 솔직한 게 없다. 하는 만큼 나온다고요? 그렇죠. 나 예. 열심히 했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실력이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음악, 네. 뭐 스포츠 분야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무리 같아요. 재능이 있어도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기 개발을 하는 수준을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나름대로 하자. 그렇죠. 그래서, 아니 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재능이 없는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뭔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훈련법이셨는데요. 마지막 티는 타임입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시면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어요. 그걸 어떻게 달래셨을까요? 예. 매 순간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영화 음악 감독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극찬을 해주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시간에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하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을 자도 힘들지 않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이분이 자신의 그 시간을 견디는 지혜 중에 하나 소개해 준 것 중에 네. 저도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네. 우리 보통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떡하지 마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음성 꽃동네에 몸으로 봉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네. 정신도 맑아지고 내게 굉장히 받은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시 정신이 맑아지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음악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는 거 그건 기본이지만 때로는
전혀 내가 하는 게 만약에 육체를 쓰는 거면 정신을 좀 쓰고 정신을 계속 집중적으로 쓰는 거면 육체를 쓰는 이렇게 해서 괜찮네요. 네네 네. 보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C님은 육체 노동이세요? 아니면 정신 좀 노동이세요? 약간 애매한데요. 네, 좀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법, 그런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극복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 감독을 여성 최초로 하신 심현정 작곡가에 대해서 3T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대표님의 옆모습과 함께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코치를 직접 받을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평소에 좀 지키기 비교적 쉬운 나만의 브랜드를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옆모습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옆으로 네. 돌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첫 번째는요, 지금 하는 일에 영혼을 담아라. 아, 영혼까지 담아야 되나요? 왜냐, 예, 네. 이게 되게 전 중요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네네.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럼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그 정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스스로 그냥 스스로 하는 결정하는 거죠. 거야.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살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쉽게 빠르게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 네.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은 저한테 이렇게 네. 평가하더라고요. 돈을 받든 받지 않든 하는 일이 똑같다. 제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약속하고 하는 일은 네. 이 재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이 교통비만 받고 일을 하거나 네. 시간당 몇백짜리 일을 하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네. 일의 수준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제 선생님, 저희 대표님 많이 겪었으니까 알죠. 예, 대표님은 진짜 알면 알수록 그런 매력이 있으신 그쵸, 것 같아요. 무섭겠죠. 근데 처음에 뵐 때는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 네네. 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하는 일에 영혼을 담아라. 내가 만약에 지금 텔레마케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러면서 전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시간은 다 때우고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에 진짜 몰입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은 안 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군요. 지금 하는 일이 지겹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냥 벗어나면 다른 데 가도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돼요. 네네. 그럼 현재 하는 일에서 빨리 영혼을 담아서 성과를 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가올 이 달콤한 보상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일에 영혼을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모든 일은 진실하다.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게 인풋,
아웃풋의 이 결과가 확실한 건 예술가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나 자기 개발, 영업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느냐, 내가 얼마나 덜 먹고 많이 움직였느냐. 네네. 이런 솔직하게 들어간 인풋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물만 먹어도 살이 쪘어요. 뭐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저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네네. 그럽니다. 그거에 비해서 덜 쪘다. 이제 이제 아니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러면 크신 거네요. 굉장히 그러면 탁월한 네네. 이 결과물을 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이유는 전부 다 나름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개인 브랜드를 갖는다는 거, 어느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는 걸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수 관리 같아요. 1점, 2점, 3점. 알겠습니다. 우리 흔히 다이어트 할 때 데스 포인트, 정말 죽을 만큼 그걸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한 번은 이제 정말 죽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군요. 자, 매일 세 가지씩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또 흥분돼서 이렇게 말을 넣거든요. 예.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가지 목적지 이룬 다음에 누군가가 알려준 그 정답대로 막 틀리지 않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여기서 벗어나면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돌아도 갈 수 있고 뭐 전혀 이렇게 반대로도 갈 수 있고 결국은 그 목적지에 그러니까 가령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를 이탈하면 다시 알려주는 것처럼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길을 통해서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하나의 해법을 더 드리자면 목적지는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게 목적지라고 하고 가도요. 그게 목적지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미래가 명확하다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언저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저 방향이 맞을 네. 거다. 나침판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쪽 방향으로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어림짐작으로 이 방향을 찾아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 목적지마다 지나면서 이게 내 목적지였네 확인할 거고 목적지에 이르고 나면 거기서 주저앉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서 계속 가는 것. 이게 아마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가는 어떤 그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저희 시간 통해서 이 이야기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에너지가 되는 말이었는데 오늘은 거기다 덧붙여서 이 목적이 가다 보면 꼭 한 군데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린 사고로 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에 겪을 어떤 좌절이나 실현 같은 게 좀 덜하면서 그게 더 에너지로 승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 멘토링을 또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실생활 속에서 직접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왔는지 우선 지난주 내용부터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하루 나의 날, 마이데이를 선포하는 겁니다. 뭐 쇼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영화도 보고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내가 주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거를 해봄으로써 내가 굉장히 주인공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한 달에 하루는 나의 날, 마이데이를 선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거 캡처해갖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주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이데이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되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욕은 참사를 부른다고 이게 좀 적정하게 좀 맞춰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인맥 중에 정말 나의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인맥이 누가 있을까를 체크하는 브랜드 인맥 체크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네. 내가 보통 이 드림버스의 운전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드림버스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5명만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때까지 내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멘토나 다른 뭐 해외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태우고 싶은지 그 사람을 왜 태우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 정말 태울 사람이 많은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언뜻 생각했을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쵸, 제가 그 그냥 사람 태우고 싶은 상관없어요. 사람. 네네. 아, 근데 5명만 네. 엄선해서 집어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안 태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금 현재는 옆에 두고 있지만 정말 나의 꿈을 이루는 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필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직장 다니면 주변의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뭐 사장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서 내가 내 인생의 드림버스에 그 사람 안 태우면 되잖아.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을 네네. 만나기 위해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 강연도 듣고 네. 아,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친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롤 모델을 정해놓고 제가 그냥 찾아가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버스에 좀 태울 타달라고.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네. 근데 이제 정해놓고 갔는데 그분이 거부하시면 그러면 빼야 되나요? 100% 거부하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네네.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네. 그게 이제 마피아식 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게 딱 하는 건데 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 안 되게 할 만한 어떤 걸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무조건 이 버스에 타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강제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버스는 뜬금없이. 어디로 네네. 갈 거고 이 버스가 그 목적지에 가면 어떤 걸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 버스 함께 탑승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의 꿈에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네.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게 네. 저희의 삶의 어떤 직장에 아니면 앞으로의 자기 개발의 그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제 버스 좀 타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공개적으로. 네. 잠깐 조금 생각 좀 해보고 당혹스러워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 버스 꽤 괜찮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을 영입 1순위로 제가 삼아보고 한 주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드림버스에 어떤 분을 태울지 5명의 사람을 정해보는 그런 거로 생활 습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좀 꾸며봤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드 성공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코너죠. 브랜드와 관련된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보통 브랜드는요, 취미와 관련돼서 브랜드로 승화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할 일이 미래에도 진짜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자녀랑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 너 뭐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기자가 되고 싶어요. 뭐 저는 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저 일이 10년에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를 고민한 엄마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민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이분이 네네. 쓴 책의 제목이 일의 미래예요.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인데 네네. 그 일의 어떤 미래. 선택이 예. 나의 재능과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그냥 고민만 하면 당연히 답을 찾지 못하죠. 일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세계화, 인구 변화, 사회 변동, 자원 고갈을 핵심 축으로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러프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걸 적는 것보다 이런 책 한 권을 딱 읽어 난 다음에 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미래에 뜨는 일이었네. 미래에도 가능한 일이네. 예측하고 네.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겠네요, 네. 계획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한 권을 추천해 달라. 그럼 보통은 제 책을 추천하고 싶지만 참고 전 반드시 네네. 이 책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또 계획하는 미래가 구체화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실전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의 미래라는 책 오늘 마지막 추천책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이 일주일에 참 바쁘세요. 저희 코너 준비하시면서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도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나요? 어떠세요? 이제 매 순간 이렇게 네. 짧지만 이 응축해서 하는 게 점점 이 나날이 제가 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딴 데 가서도 점점 이렇게 이 말빨이 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한국 직업방송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하게 오늘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전해주신 조윤심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내 안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좀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답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나를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